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징계에서 시효에 대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시효는 보통 많이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 사유가 만약에 생겼어요. 그럼 징계 사유가 생기게 되면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너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다음부터 한참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징계위원회 개최한다. 너무 징계권을 남용할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보통 시효 제도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징계가 사유가 벌어지게 되면은 언제까지는 며칠 안까지는 뭐 몇 달 안까지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해야 된다. 이런 시효를 두고 있는 거죠. 이 시효도 중요한 징계 절차입니다. 위반하게 되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그러면 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얼마 안에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산점을 언제로 할 거냐? 뭐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며칠 안 했을 경우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뭔가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냐. 자, 이 기산점이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기산점에 대한 판례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볼까요? 자, 이게 경남제약 사건이었고, 이 경남제약과 경남제약 노조가 단협을 체결했어요. 단협 내용이 이런 단협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그 쟁의 기간 중에는 뭐 징계위원회 개최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협을 체결했고, 그러면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내용도 두고 있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징계 시효를 두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징계는 무효로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노조가 쟁의행위를 했어요. 쟁의행위를 2008년도 1월부터 2008년도 4월 4일까지 쟁의행위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조합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뭐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쟁의행위 끝난 다음에 징계위원회 개최한 겁니다. 근데 징계위원회를 너무 늦게 개최를 했어요. 7월 달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자, 이 근로자 주장은 여기서 이제 이 근로자 입장에는 뭐 어떤 근로자는 뭐 부당 해고 당하고 해고를 당하고 어떤 근로자는 뭐 정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늦게 징계위원회 개최한 거 아니냐? 이건 부당 해고다. 이건 부당 정직이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징계는 효력이 있는 징계인 거냐? 예, 부당한 징계인 거냐? 부당하지 않은 징계인 거냐? 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이에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열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실관계 속에서 이 징계 효력을 어떻게 볼 거냐, 그죠? 볼까요? 기본으로 단체계약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쟁의 기간 중에는 절차적으로 지금 제한을 한 거죠. 따라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협으로 절차 제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기간 중에는 징계할 수가 없다.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 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단협을 체결했으니까 단협에 구속이 되는 거죠. 그 기간 중에는 징계위원회 개최라든지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절차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징계위원회 쟁의 끝난 다음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원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징계시효는 언제를 기점으로 하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법리가. 기산점은 원래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가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원래는 15일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쟁의 기간이었어요. 그럼 그 기간은 징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의 사정이 있다. 즉 그 기간 중에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기산점이 그 징계가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이 케이스는 쟁의행위가 종료가 된 때부터 기산점이 이제 생길 겁니다. 쟁의 종료가 된 2008년도 4월 5일자부터 기간이 기산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15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습니까? 분명히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못하니까 개최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있는 거죠. 시효가 15일 이내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쟁의가 끝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석 달 있다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거예요. 이거는 시효를 위반한 거죠. 징계 시효 위반은 중요한 절차 위반입니다. 절차 위반으로서 이 징계는 무효가 된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에요. 자, 이 판례는 중요한 것이 징계 시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거죠. 징계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하면 원칙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 하지만 그 기간 중에 징계를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가 된 때부터 기산점이 시작이 된다. 이 판례 법리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